빗줄기가 쏟아져 내리는 듯한 폭우가 금천구의 무거운 공기를 짓눌렀어. 조치원의 노동자 거리, 좁은 골목길들 사이로 몇몇 낡고 허물어진 집 위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지. 때때로 덧문 틈새로 바람이 쌩하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어. 짙은 어둠 속에서 단 한 사람의 그림자가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지. 마치 더 이상 생각할 시간조차 없는 것처럼 민지는 몹시 지친 얼굴에 걱정이 가득한 야윈 여인이었어. 그녀는 작은 비닐봉투를 두 손으로 움켜쥔 채 좁은 격동 골목길을 뛰어갔지. 마치 누군가 자신을 뒤쫓고 있는 듯 때때로 주위를 살피면서. 비와 먼지로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엉망이었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더 무겁고 지쳐 보였어. 그녀는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은 듯 보였지. 하지만 그 비닐봉투 안에는 절대 들켜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어. 그녀가 이룰 수 없는 한 생명, 바로 갓난아이였지. 절대로 죽게 할 수 없어. 민지는 속으로 생각했어. 수면 부족으로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녀는 비닐봉투를 잡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 마치 손을 놓으면 그 속의 아이가 영원히 사라질 것처럼. 어두운 길을 걸을 때마다 민지는 마음속 불안감이 더욱 커져감을 느꼈어. 그 비닐봉투가 정말로 갓 태어난 아기를 구할 수 있는 구원일까? 아니면 그녀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훨씬 더 어두운 이야기의 시작일까? 갑자기 들린 소리에 민지는 깜짝 놀랐어. 고개를 들어 멀리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니 자동차 한 대가 멈춰서 있었지.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하얀 셔츠를 입고 있었어.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본 순간 민지는 그가 단순히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지. 그녀는 길 한가운데 멈춰 섰어. 여전히 비닐봉투를 움켜쥔 손에 힘을 주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지. 남자는 천천히 다가왔어. 서두르지 않았지만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끝없이 늘어지는 듯했어. 멀리서 자동차 불빛이 그를 비추니 그의 그림자는 거대한 검은 그림자처럼 보였지. 민지의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갔어. 민지 씨, 남자가 입을 열었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랭했지.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도망칠 수 없을 거예요. 민지는 넋을 잃은 듯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았어.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비닐봉투를 더욱 움켜쥐었어.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지. 남자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다가왔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남자가 물었어. 민지가 대답하지 않자 남자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왠지 모르게 섬뜩했지. 당신은 이 비밀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겠죠? 그는 민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어. 만약 당신이 그것을 나에게 준다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을 거예요. 갑자기 민지는 몸을 돌려 근처 서대문 경찰서 쪽으로 뛰기 시작했어. 다급하고 두려운 마음에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었지.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밖에 없었어. 아이는 살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민지가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발은 문 앞에서 갑자기 멈춰섰지. 숨을 헐떡이며 온몸을 떨었어. 경찰서 문이 열리고 씩씩한 여경찰 윤아가 밝은 얼굴로 경관 준호와 함께 걸어 나왔지. 준호는 이 지역 범죄 수사팀의 리더였어. 그는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지. 그는 처음에는 단순한 유기 사건이라고 생각했지만 민지를 보자 그의 눈빛에 걱정이 서렸어. 민지 씨,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물었어.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에 든 비닐봉투를 꽉 쥐었어. 그 순간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은 봉투에 집중되었지. 윤아는 의사답게 능숙한 손길로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어. 생후 3일 정도 된 듯한 갓난 남자아이가 있었어. 작고 연약했지만 매우 침착하게 눈을 크게 뜨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지. 민지는 목이 메었어. 아이가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보자 눈물이 났지.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아이를 잃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 하지만 바로 이때 가장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어. 윤아는 아기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고 곧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 아기의 쇄골 바로 아래에 작고 이상한 문신이 있었지. 마치 고대 문자처럼 보이는 문양이었어. 윤아가 예전에 연구에서 본 적이 있는 문자와 비슷했지. 이게 뭐죠? 윤아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 준호 역시 그 문신을 자세히 들여다봤어. 뭔가 매우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
분명 단순한 유기 사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 두 사람이 아기를 더 자세히 검사하기 위해 근처 병원으로 데려가려던 순간 이상한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고 경찰서 안은 발칵 뒤집어졌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전화 속 목소리가 말했지. 그 아이는 당신들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어. 준호는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어.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 그는 더 큰 음모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 당장 수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준호는 명령했지. 그는 그동안 봐왔던 다른 사건들과 같이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겠다고 결심했어. 위협적인 전화가 끊기자 경찰서 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으로 가득 찼지. 준호와 유나는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어. 그들은 지금 상황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 갓 태어난 아기는, 유나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는 훨씬 더 큰 사건의 중심에 놓여 있었던 거야. 민지는 구석에 서서 아직도 비닐봉투를 꼭 쥐고 있었어. 이 모든 상황에 그녀는 당황했고 불안감에 휩싸였지.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범죄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어. 준호는 민지에게 다가가 불안한 눈빛을 바라보며 말했어. 민지 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누가 이 아이를 버리는 걸 봤나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지만 곧 중요한 사실을 떠올렸어.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를 봤어요. 그는 긴 코트를 입고 새벽 일찍 이 근처를 빨리 지나갔어요. 제가 알아차리기 전에 그는 공원 나무 옆에 비닐봉투를 두고 갔어요. 그 남자가 뭐 다른 말을 하진 않았나요? 준호가 물었어. 아니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마치 누가 알아차릴까봐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민지는 한숨을 쉬며 잠든 아기를 내려봤지. 그녀는 자신이 위험한 수사에 휘말렸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 유나가 아기의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동안 준호는 공원 근처 감시 카메라를 확인했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카메라 영상은 선명하지 않았지. 단지 한 그림자가 나무 뒤로 급히 사라지는 모습만이 희미하게 보였을 뿐이야. 갑자기 문 쪽에서 들린 이상한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어. 검은 옷을 입고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무리가 경찰서 문 앞에 갑자기 나타난 거야. 그들은 경찰도 아니었고 의사도 아니었어. 그들은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준호는 즉시 이상함을 감지했어.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스며들었지. 당신들은 누구야? 준호는 단호하게 물으며 문 앞을 막아섰어.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 우리는 단지 아기의 안전을 걱정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남자 중 한 명이 대답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의미심장했지. 그는 유나의 품에 있는 아기를 흘끗 보더니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 이건 당신들이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짧지만 분명히 평범하지 않은 대화였지. 준호는 이들이 무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는 혼잣말했어. 위험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지. 수수께끼 같은 무리가 나타난 후 준호는 이 사건이 흐지부지 되도록 놔두지 않기로 결심했어. 그는 즉시 윗선에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했지. 하지만 모든 것은 여전히 불분명했어. 그 남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준호의 마음에는 불안감만 남았지. 유나는 아기의 건강 상태를 검사한 후 아기의 신체 발달이 특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정말 이상하네. 유나는 속삭였어. 다른 신생아에 비해 너무 건강해. 게다가 이런 징후는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어. 그녀는 인신매매 사건에서 학대받는 아이들을 떠올렸지만 이 상황은 그런 경우가 아닌 것 같았지. 유나는 노트북을 열어 병원 데이터베이스에서 비슷한 증상을 가진 신생아 사례를 찾기 시작했어. 그녀는 이 아기가 문신 같은 이상한 기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지. 마치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 조직에 대한 연구에서만 보던 문양 같았어. 이건 고대 기호예요. 유나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조사했던 국제 범죄 조직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준호는 유나의 말을 듣고 조용히 있었어. 그는 아동 인신매매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했지. 그는 만약 그렇다면 이 아기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더 큰 범죄 음모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어. 이 조직은
아기를 어떤 비밀스러운 프로그램에 투입했을 수도 있었어. 아마도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이 점차 명확해지려는 찰나 준호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나타났어. 메시지에는 당신이 조사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그 아이는 당신들의 것이 아닙니다. 라는 차가운 문구가 적혀 있었지. 모든 긴장이 터져 나왔어. 그들 뒤에 숨은 정체불명의 존재뿐만 아니라 마치 그들을 위험한 게임으로 몰아넣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는 듯했지. 준호는 즉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는 이 아이를 그들의 손에 넘길 수 없었어. 한편 유나는 그 기호와 관련된 조직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찾아보았어. 그녀는 1990년대에 비밀 연구팀에서 진행했던 몇 가지 과학 실험에 대한 오래된 자료를 발견했지. 그 실험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을 만드는 것에 관련된 것이었고, 그 아이들은 어두운 목적을 위해 길러지고 훈련되어 왔어. 유나는 소름 끼치는 공포에 사로잡혔고, 이 아이가 이러한 실험의 결과물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지.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상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져. 유나는 속삭였어. 그리고 준호를 보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 구출 계획을 실행해야만 했어. 준호는 책상 앞에 서서 위협적인 문자가 담긴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 경고의 메시지, 침묵과 수수께끼 같은 무리의 출현은 이 사건을 밝혀내야 한다는 준호의 의지를 더욱 굳게 만들었지. 그는 위협에 굴복할 수 없었어. 이것은 단순한 아기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었어. 그것은 무고한 사람들, 범죄의 음모에 휘말릴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지. 유나는 과학 실험에 대한 자료를 계속 조사했어. 하지만 더욱 깊이 들어갈수록 그녀는 이 사건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게 되었지. 그녀는 그 실험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여전히 아무도 모르게 어둠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길러지는 아이들은 일반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 속 세력을 위해 봉사하는 도구였던 거야. 그때 준호는 윗선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어. 그는 즉시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보고하라는 명령을 받았지.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했어. 전화 속 목소리는 차가웠지. 이런 전화는 준호의 결의를 더욱 굳게 만들었어. 그는 자신이 옳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이 수많은 보이지 않는 그림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도 알았어. 유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준호에게 다가왔어. 1990년대 오래된 보고서를 하나 찾았어요. 한 국제단체가 후원한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한 실험 대상이 아니라 비밀 훈련 프로그램의 일부일 수도 있어요. 준호는 몸이 굳는 것을 느꼈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강력한 조직과 맞서고 있는 것이었어.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지는 못했지만 명확한 생각이 떠올랐지. 이 아기가 더 큰 비밀을 풀 열쇠일까?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멈출 수 있을까? 유나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녀는 아이를 바라보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우리는 그 아이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어요. 너무 늦기 전에 그 아이를 데려가야 해요. 결정이 내려진 순간 준호와 유나는 망설이지 않았어. 그들은 즉시 윗선에 보고하는 대신 비밀스럽고 신속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 검은 자동차 한 대가 한밤중에 경찰서 문 앞에 나타났어. 어제 나타났던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다시 나타난 거지. 이번에는 그들뿐만이 아니라 중년 남자 한 명도 함께였어. 그는 마치 임원이나 권력자 같은 모습이었지. 준호는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다는 것을 알았어. 그들이 지키고 있는 아기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계획을 막는 커다란 장애물이었지. 그 아이를 내놓으시오. 중년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 그것은 우리들의 재산이오. 당신들은 상관할 권리가 없어.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어.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이 아이는 당신들의 것이 아니오. 그의 눈은 결연함으로 빛났지. 그는 아이를 지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 그는 악당들이 저항 없이 아이를 차지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때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고 모두가 깜짝 놀랐지. 그들이 쉽게 가게 놔두진 않을 겁니다. 남자들은 뒤를 돌아봤고 문 앞에 특수부대가 있는 것을 알아차렸어. 준호가 이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미리 연락해둔 지원군이었지. 두 무리 사이의 대결이 즉시 시작되었고 그 긴장감은 매우 컸어. 유나는 망설이지 않고 아이를 안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지. 준호는 그들 맞서 싸웠어. 그는 그 아이를 잡히게 할 수 없었어. 그들은 이러한 범죄자들의 계획을 성공시킬 수 없었지. 대결은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지. 준호와 그의 특수부대는 침입자들을 계속해서 공격했지만 공격을 할 때마다 그들의 위험함은 점점 더 커져갔어. 그들은 평범한 범죄자들이 아니었어. 그들은 훈련된 사람들이었고 어떤 상황이든 조종할 수 있었지. 준호가 그들을 겨우 물리쳤다고 생각했을 때 뒤에서 가해진 강력한 공격에 그는 쓰러졌어. 그는 다시 일어서려고 했지만 피로와 고통이 그를 괴롭혔지.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준호는 생각했어.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유나가 아기를 안고 은신처에서 뛰쳐나왔어. 그녀는 준호가 일어서려고 애쓰는 모습을 봤지. 우리는 당장 가야 해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두 사람은 즉시 문으로 뛰어나갔어. 쫓아오는 사람들을 피하려고 애썼지. 하지만 수수께끼 같은 존재들은 포기하지 않았어. 준호와 유나의 발걸음은 마치 시간과의 싸움과 같았지. 그들은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했어. 너무 늦기 전에. 한편 범죄자들은 계속해서 쫓아왔어. 그들은 더욱 잔혹한 전술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어. 준호와 유나는 더 빨리 달릴수록 그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죽음의 게임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을 점점 더 크게 느꼈어. 준호와 유나는 어두운 골목길을 뛰어다녔어. 매서운 바람이 도시의 구석구석을 휩쓸었지. 두 사람은 발걸음 하나하나에서 긴장감을 느꼈어. 멀리서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은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지. 특수부대의 도움을 받고 있었지만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하고 위험해지고 있었어. 수수께끼 같은 존재들은 포위망을 더욱 좁혀오고 있었지. 유나는 아이를 안은 채 아무 생각도 할 겨를 없이 이 작은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만 생각했어. 만약 빨리 은신처를 찾지 못한다면 아이는 그녀들이 맞설 수 없는 악당들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지. 그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어. 유나는 속으로 생각하며 몸이 지쳐가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속도를 높였어. 그녀는 멈출 수 없었어. 아이는 반드시 구해야 했지. 준호는 황급히 유나를 끌어당겨 낡고 외진 건물 쪽으로 향했어. 그는 특수부대에 포위망을 구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우리는 그들이 오기 전에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준호가 헐떡거리며 말했어. 그들은 우리를 쉽게 놔주지 않을 거야. 유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 이 추격전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품에 안긴 아이 때문이었어. 아이에게는 유나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지. 아이는 평범해 보였지만 차갑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은 불안감을 더욱 키웠지. 마치 아이가, 보통 아이는 알 수 없는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는 듯했어. 특수부대가 옛 경찰서 근처에 도착하자 상황은 이미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검은 옷을 입은 범죄자들은 이 지역에 미리 추적 장치를 설치해 두었지. 그들의 모든 행동은 일찍부터 감지되고 있었어. 준호와 유나는 그들에게 발각되었어. 대결은 피할 수 없었지. 준호와 유나는 포위된 지역에서 빠져나가려고 애썼어. 하지만 뒤에서 나타난 검은색 차량이 그들의 길을 막았어.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총을 들고 차에서 내렸지. 그들은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들이었어. 그 아이를 내놓아. 선두에 선 남자가 차분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지. 우리는 당신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방해한다면 살아남을 수 없을 거야. 준호는 몸을 돌려 허리춤에서 총을 꺼내 들었어. 그는 유나에게 앞쪽으로 달리라고 손짓했어. 도망치라는 것이 아니라 싸우라는 신호였지. 그는 만약 그들이 맞서 싸우지 않으면 그 아이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이 추격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총소리가 울려 퍼졌고
준호는 앞으로 달려나가 범죄자들에게 총을 겨눴어. 격렬한 싸움이 순식간에 벌어졌고 준호는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지. 남자들은 아이를 잡으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앞길을 막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했어. 뛰어! 준호는 유나에게 소리쳤어. 그는 유나의 손을 잡아 끌면서 범죄자들에게 총을 쏘았지. 총소리가 연달아 울려 퍼졌고 두 사람은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미로처럼 골목길과 낡은 건물 사이를 뛰어다녔지. 준호는 만약 단호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비극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추격전은 밤새 계속되었어. 준호의 특수부대가 추격자들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매우 끈기 있었고 포기하지 않았지. 검은 자동차들이 계속해서 다가왔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나타나 그들의 탈출로를 막고 있었어. 유나와 준호는 잠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낡은 집으로 들어왔어.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앉았고 유나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았지. 그녀의 눈은 피로와 걱정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 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유나는 마음속 불안감을 멈출 수 없었지. 우리는 계속 도망칠 수 없어. 준호가 창밖을 보면서 말했어. 탈출 방법을 찾으려고 했었지. 그들은 아이만을 원하는 게 아니야. 뭔가를 더 원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유나는 품에 있는 아이를 바라보며 놀랍게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 아이의 몸에 있는 문신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지. 그녀가 처음 봤을 때처럼 문자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 마치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는 잉크 같았지. 유나는 이 아이가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 아마도 어떤 방식으로 실험을 당한 아이일 수도 있었어. 그리고 이 문신은 무언가 극도로 위험한 것을 나타내는 신호일지도 몰랐지. 그건 평범한 실험이 아니야. 유나는 속삭였어. 이 아이는 비밀 연구 프로그램의 결과물일지도 몰라. 준호는 깜짝 놀랐어. 그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납치나 인신매매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 이 이야기는 훨씬 더 심오했어. 그들이 맞서고 있는 것은 국제적인 음모일 수도 있었고 누구도 모르는 과학 조직의 비밀 실험일 수도 있었어. 유나와 준호가 아이의 진실에 대해 논의하고 있을 때 윗선에서 온 전화가 준호의 주의를 끌었어. 전화 속 목소리는 진지하고 낯설었어. 그 아이를 조사하고 있나? 준호는 즉시 깨달았어. 이 목소리는 윗선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아이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야. 전화 속 목소리가 계속되었어. 당장 멈추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너무 늦을 거야. 당신들이 맞서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야. 그것은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거대한 조직과 관련되어 있어. 준호는 몸이 굳는 것을 느꼈지. 통화는 구체적인 정보 없이 모호한 경고만 남긴 채 끝났어. 도대체 누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거지? 준호는 스스로에게 물었어. 그때 유나는 그녀가 예전에 연구했던 자료들을 떠올렸어. 실험에 대한 보고서와 거대한 세력의 지원을 받는 그림자 속 조직들을 떠올렸지. 유나는 금지된 이름 알파그룹을 떠올렸어. 알파그룹은 비밀 과학단체예요. 유나가 말했어. 그녀의 눈빛이 깊어졌지. 그들은 위험한 실험을 하고 아이들을. 준호와 유나는 순간 침묵했어.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지. 전화 속 낯선 목소리가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어. 알파그룹은 단순한 전설이 아닌 아이들을 실험하여 끔찍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조직이었어. 유나는 품에 안긴 아기를 바라봤어. 아기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더욱 자세히 보았지. 이전에는 희미했던 징후들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어. 이건 우연이 아니야. 유나는 속삭였어. 아이의 몸에 있는 희미한 자국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는 알파그룹이 만든 것 중 하나일 수도 있어. 준호는 마음속에 공포가 엄습하는 것을 느꼈어. 그렇다면 그 조직은 이 아기로부터 무엇을 원하는 걸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얼마나 큰 함정에 빠진 걸까? 유나는 숨을 크게 쉬고 눈빛을 날카롭게 만들었어. 어쩌면 그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도망칠 수 없어요. 우리는 알파그룹의 진실을 알아내야 해요. 준호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 그 아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지켜야만 해. 두 사람은 계속해서 도망치면 발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았어.
그들은 결단을 내려야 했고 알파그룹과 직접 맞서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 하지만 준호와 유나가 직접 대결을 준비하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 그들은 한때 거대한 회사의 본부였던 버려진 지역에 접근했을 때 매복에 걸렸지. 길거리는 한산했고 갑자기 그림자들이 사방에서 나타났어. 그들은 모두 알파그룹 소속이었어. 뛰어! 준호가 소리쳤어. 그는 유나를 뒤로 끌어당겼지만 그들은 이미 포위되어 있었지. 이들은 그 아이를 노린 것이 아니었어. 그들의 목표는 준호와 유나였지.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어. 서두르지 마세요. 준호는 뒤를 돌아봤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과거 함께 일했던 특수부대의 팀장 용선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어. 준호는 항상 용선을 믿었지만 지금은 그에게 모호한 불안감을 느꼈지. 용선은 이전에는 항상 충성스러웠고 진지한 수사를 지휘했지만 지금은 마치 그들의 편이 아닌 것 같았어. 용선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선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 당신들이 이곳에 올 줄 알았지. 알파 그룹은 이미 당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당신들은 위험한 게임에 너무 깊이 들어왔어. 당신은 알파 그룹을 위해 일하는 건가요? 유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물었어. 믿을 수 없다는 듯. 용선은 대답하지 않았어. 대신 암울한 시선을 보냈지. 우리는 계속 도망칠 수 없어. 아이는 더 큰 비밀을 여는 열쇠야.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고. 알파 그룹이 그 아이를 만든 건가요? 유나가 점점 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어. 그녀가 상황을 이해하기도 전에 용선은 그의 부하들에게 그들을 공격하라는 신호를 보냈지. 순간 준호는 유나의 품에 안긴 아이를 바라보았고 그 아이 안에 알파 그룹에 대한 해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 아이는 알파 그룹이 한 실험의 결과물일 수도 있었고 그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잠재되어 있을지도 몰랐어.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은 걷잡을 수 없는 파괴의 위기에 놓여 있었지. 우리는 항복하지 않을 거야. 준호는 유나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아이를 지킬 거야. 그들이 목적을 달성하게 내버려 둘 순 없어. 준호와 유나는 저항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상대의 힘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알파그룹은 수적으로도 많았고 현대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지. 용선은 뒤에서 냉철한 목소리로 말했어. 당신들은 알파그룹과 같은 조직에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 뒤에는 이 나라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는 거대한 세력이 있어. 용선은 낡은 지도를 펼쳐 준호와 유나의 앞에 보여주었어. 알파그룹은 수년 전부터 실험을 시작했어. 이 아이 같은 존재들은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고 그들은 모든 것을 얻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유나는 지도를 바라보며 눈이 커졌어. 만약 내가 제대로 추측했다면 이 조직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무적의 군대를 만들고 있는 거야. 준호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오싹함을 느꼈어. 그럼 이 아이가 무기라는 건가? 용선은 고개를 끄덕였어. 맞아. 만약 당신들이 아이를 알파그룹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들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을 거야. 유나는 아이를 아는 손에 더욱 힘을 주며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어. 우리는 그 아이를 당신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거예요. 당신들에게 선택권은 없어. 용선이 말했어. 만약 여기서 목숨을 잃고 싶지 않다면 내가 말하는 대로 따르시오. 긴장된 순간 준호는 유나를 바라보았어. 유나, 우리는 용선을 믿을 수 없어. 그가 변했어. 갑자기 뒤쪽에서 큰 소리가 들리더니 준호의 특수부대가 어둠 속에서 뛰쳐나왔어. 다시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었고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누가 살아남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 대결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준호와 유나는 벽에 몰렸어. 하지만 모든 것이 절망적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아이가 갑자기 몸을 움찔하더니 두 눈을 크게 뜨고 용선과 주변 사람들을 바라봤지. 이상한 빛이 아이의 몸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포위망 안에 모든 사람이 명확한 변화를 느꼈어. 보이지 않는 힘이 퍼져나가는 듯 모든 사람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어. 말도 안 돼. 용선이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지. 준호는 눈을 믿을 수 없었어. 이게 아이의 힘인가? 강렬한 빛이 사방을 비추었고 모든 적들이 쓰러졌어.
물리적인 공격 때문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 때문인 듯했어. 그 아이는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준호와 유나를 위험에서 구해냈지. 아기의 이상한 힘이 준호와 유나를 잠시나마 추격에서 벗어나게 했지만 그들은 안심할 수 없었어. 두 사람은 만약 진실을 찾지 못한다면 그들은 안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 알파 그룹 뒤의 숨은 세력은 쉽게 굴복하지 않았고 그들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추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었지. 준호는 유나와 아이를 데리고 낡은 건물에서 나와 외곽으로 향하는 작은 골목길로 달려갔어. 달리는 동안 준호는 주변을 계속 살폈지. 희미한 가로등 불빛 속에서도 준호는 그들을 계속해서 쫓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 우리는 안전한 곳을 찾아 숨어야 해요. 준호가 다급하게 말했어. 계속 이렇게 달릴 순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잡힐 거예요. 유나는 품에 안긴 아이를 바라봤어. 아이는 깨어서 평소와 다르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지. 아이는 울지도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깊고 기이했어. 유나는 이 아이가 단순한 신생아가 아니라 뭔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느꼈지. 준호 씨, 저는 이 아이에게 뭔가 이상한 걸 느껴요. 유나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 당신도 느껴지지 않아요? 다른 아이들과는 달라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눈빛에 의심을 드러냈어. 알아.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알아내야만 해. 이 아이는 어쩌면 마지막 퍼즐 조각일지도 몰라. 두 사람은 몸이 지쳐가는 와중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어. 만약 그들이 추격자들에게 발각된다면 모든 것은 순식간에 끝나버릴 것을 알고 있었기에. 긴장된 여정 끝에 준호와 유나는 마침내 외곽의 한 버려진 집에 도착했어. 복잡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지.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 준호는 잠시 쉬면서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을 찾았어. 유나는 낡은 침대 위에 아기를 눕히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계속 바라봤지. 이 아이는 분명 평범한 아기가 아니야. 유나가 아기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 뭔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힘을. 준호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알파 그룹이 이 아이를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야. 유나는 갑자기 일어섰어. 무언가 깨달은 듯한 눈빛이었지. 우리는 이 실험들이 어디에서 진행되었는지 알아야 해. 알파 그룹이 숨겨놓은 실험실을 찾아야 할 것 같아.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의 중요성을 느꼈어. 실험실은 알파 그룹이 자행한 끔찍한 실험의 비밀을 담고 있을 것이고 만약 그곳을 찾을 수 있다면 조직의 음모를 막을 수 있을지도 몰랐지. 그때 준호의 전화가 울렸어. 두 사람은 깜짝 놀랐지. 준호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고 익숙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 준호,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거야. 멈춰. 더 이상 끌지 마. 준호는 전화 속 목소리가 용선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챘어.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 용선 씨,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준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 당신들은 이 아이를 알파 그룹에 넘기려고 했던 잘못을 저질렀어요.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을 겁니다. 용선은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을 쉬었어. 그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 차 있었지. 당신은 몰라, 준호. 알파 그룹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그 아이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여는 열쇠야. 준호는 침묵했고 유나를 바라봤어. 그리고 두 사람은 그들이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 아이와 알파 그룹에 대한 진실이 점점 밝혀지고 있었지만 그만큼 위협도 커지고 있었지.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준호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는 이 아이를 지킬 거야. 우리는 끝까지 갈 거야. 두 사람은 실험실을 찾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들이 계획을 실행하는 순간 또 다른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 용선과의 통화가 끝나자마자 준호와 유나는 더 이상 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 그들은 알파 그룹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계속 숨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지. 그들은 조직이 그들을 찾기 전에 알파 그룹의 실험실을 찾아야만 했어. 두 사람은 실험실 위치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섰어.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미리 준비된 함정에 들어섰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지. 알파그룹은 이미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 준호와 유나가 외곽의 한 외딴 지역에 가까워졌을 때 그들은 다시 포위되었어. 이번에는 추격자들이 무기뿐만 아니라 현대 감시 장비까지 갖추고 있었지. 준호와 유나는 알파그룹에 맞서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뛰어! 준호가 소리치며 유나를 작은 골목길로 끌어당겼어.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알파그룹의 정의의 부대가 무장을 한 채 기다리고 있었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유나의 품에 안긴 아이가 다시 한번 이상한 빛을 내기 시작했어. 준호와 유나는 강력한 변화를 감지했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지. 아이에게서 나오는 빛은 더욱 강해졌고 주변 지역을 밝게 비췄어. 준호는 아이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 그것이야말로 그들을 구출할 뿐만 아니라 이 조직으로부터 미래를 지킬 유일한 열쇠였던 거야. 준호와 유나는 마침내 알파그룹의 비밀 실험실에 도착했어. 그곳에서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지. 아이는 끔찍한 실험의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그들이 알파그룹과 대면하려고 준비하는 순간 아이가 갑자기 강렬한 빛을 내뿜으며 조직의 모든 사람을 공격했지. 알파그룹은 혼란 속에 무너졌어. 준호와 유나는 그 아이가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그들을 구출하고 어둠의 손길에서 인류의 미래를 지킬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들은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지. 아이의 힘이 올바르게 보호되고 사용될 수 있는 곳으로. 결국 준호와 유나는 어둠과의 싸움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들은 이 싸움에서 일부 승리했고 작은 희망을 보호할 수 있었지. 두 사람이 떠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났어. 어둠이 세상을 뒤덮더라도 빛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가장 작은 마음 속에서도 빛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면서